오늘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공황장애를 겪었어요. 공황장애를 겪었고,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극심한 불안 상태에 되면 신체 반응이 이제 마치 사나운 맹수를 만난 것처럼, 사나운 맹수를 만나서 굉장히 강력한 적을 만나서 사람이 극도로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기 직전의 상태까지 몸을 갑자기 신체의 기능을 급하게 끌어올려 놓습니다. 굉장히 떠는 거죠.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상의 적을 인식하는 거예요. 가상의 적을 인식을 하는 거고, 그게 꼭 적이 아니어도 되지만 하여튼 뭐 인체는 여기서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데가 뭔가의 압박을 받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요, 공황장애라는 거는 뭔가를 안 하는 데서 발생하는 병이 아니라,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불안감, 이따가 얘기할 우울증이랑도 또 설명을 할 건데 반대의 개념에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태일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그때 이제 공황장애에 시달릴 때는 이제 제가 재무이사가 돈 관리도 많이 하고 있었고 보이스피싱도 당할 뻔해갖고 뭐 경찰에 가야 되는가 뭐 그런 망상을 혼자 막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돈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기도 당했었습니다. 사기도 당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개가 막 다 같이 오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은 내가 하기 싫어도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때 발생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하고 싶어.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근데 현실적으로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못할 수 있죠. 능력이 없다. 경쟁력이 없다. 용기가 없다. 자신이 없다. 뭔가 없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했을 때 들어오는 카운터 액션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안 하고 막. 근데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자꾸 제한하게 되면 그 액션 바운더리가 자꾸 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점점 줄을. 생물학적으로는 용불용설이 틀린가는 모르겠어요. 이걸 계속 쓰면 이게 커진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틀린 말인 거죠. 한 세대에 획득된 획득 형질은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뭐 유전변이 돌연변이가 이렇게 나와서 얘가 생존 유리하게 쪽이 살아남아서 그런 거다. 그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인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얘기 잠깐 했네요.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는 용불용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 바운더리를 점점 넓히려고 노력을 하면 실제로 좀 넓어져요.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대에게라고 하는 영상을 여러 개 찍어서 올린 거는, 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가깝습니다. 우울한 상태인 거죠.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뭐 얘를 하고 싶은데 하면 리액션이 별로 안 좋을까봐 겁이 나서 못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 자신감이 없는 거지. 내가 평소에 혼자 할 때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그리고 카운터 액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경을 아예 쓰지 마라.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어쨌거나 간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불안장애랑 다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겁이 나서 못하는 상태가 되겠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는 자기가 하기 싫은 게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돼. 하기 싫은. 우리 대부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두 개 질환이 서로 다른 건데요. 그럼 공황장애 걸린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공황장애 안 걸리고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은데 못 노는 상황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지금 다 던져놓고 한 2달간 해외여행 가고 싶어.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못하는 2달 동안 출근하기 싫은 출근은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거나 이걸 안 하면 안 돼. 빚이 많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도 올 수가 있고요. 우울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욕망 또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억제를 적절히 컨트롤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우리는 다가오는 시련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실제로 제가 그때 겪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반추해 보는 거죠. 제가 2019년 초에 공황장애가 빵 하고 터져갖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해결된 양상을 보면요, 별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 마음고생을 되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별게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별게 아니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똑같이 취해지면 옛날처럼 걱정하지 않을 자신은 아니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런 거니까요. 요런 일을 마주치면 이만큼 걱정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 거죠. 이만큼 일을 받아도 요만큼밖에 걱정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 받아도 이만큼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요만큼 받으면 이만큼 걱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러는 거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계속 해야 될 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계속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상태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전혀 문제는 없었고 지금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없었고 몇 년 뒤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걸 내가 알았다면 그 당시에 그런 어리석은 걱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조리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 다가오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냐? 아니요. 일단 본성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다가오면 확 하고 놀랄 거예요. 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래에 별일이 아니다. 이게 종래에는 별일이 아니고 별일처럼 그 당시에 별일처럼 보일 수 있고 이번엔 사이즈가 틀려 확 크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별일이 아니다. 한 번도 여행은 없었어요. 코로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코로나 때 주식이 왕창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주식이 왕창 떨어졌고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이런 거 있죠. 그랬는데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죠. 코로나 때 정확하게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도 안 달랐어요. 코로나도 다 반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불안장애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개는 별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에 관해서도 얘기할 게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일들이에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당연히 잘 안 되지. 뭘 잘 되길 바래요. 새로운 일인데. 근데 그게 극복이 되는 거죠. 극복이 된다. 극복이 된다. 그러니까 하기를 바래요. 해보길 바래요. 당연히 처음에 잘 안 되지. 뭔가 시도하면 잘 안 되고 그렇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것마다 한 번 하면 다 그 모양입니다. 하는 거를 꾸준히 여러 번 반복하면 괜찮은데 꾸준히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넌 역시 해도 안 돼. 우울증의 씨앗이죠. 넌 역시 해도 안 돼. 그게 바로 우울증의 씨앗입니다. 반복적으로 해보지 않고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노력해보지 않고 재단을 해버리는 게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심리적인 질환들, 아까 전에 불안장애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다 가상의 적이랑 내가 싸우는 거예요. 불안장애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걸 이만큼 내가 상대방한테 이미 이만큼 키워버렸어. 내가 버튼을 눌러서 상대방을 이만큼 키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너무 무서운 상태에서. 이게 불안장애.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내가 어떤 산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너무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와, 이렇게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크게 만든다는 거는 똑같은데 불안장애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 우울증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안 싸워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점점 줄어듭니다. 불안장애나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일은 합니다. 결과는 됩니다. 근데 그게 심해지면 이제 거동이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불안장애에서 우울증으로 전향되는 거죠. 해야 될 일이 없어지고 나면 불안장애는 없어지고 대신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만드는 병, 자기를 줄이거나 자기를 상대방을 키우거나 해서 발생하는 모든 이러한 마음의 병들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커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하는 얘기도 돼요.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일할 때 출근하기 싫거든요. 어떻게든 견뎌가고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별게 아닌 그런 경우가 많다. 예, 요 얘기를 듣고 마음을 좀 다스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